네, 우리 시즌 테마 전문만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9월 마지막 촬영하셨던 우리 실습, 패닝 촬영하고 다중 노출 촬영하셨었죠. 9월 첫 번째 오프라인 실습 강좌에서 우리 위에 상하 틸팅 하는 거는 정지되어 있는 사진으로 포토샵에서 조치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틸팅을 직접 수동으로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하는 방법은 이제 다 촬영 방법하고 보정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영상은요. 패닝 촬영은 특별히 보정 방법은 이제 원래 하셨던 일반 보정 방법하고 똑같고요. 중요한 거는 패닝 촬영은 움직이는 피사체와 카메라를 얼마나 똑같이 따라가는지가 이게 관건이었었거든요. 네.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패닝 촬영이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여러 장 찍으셨지만 그 중에 이제 성공하신 또렷하게 나오고 뒤에가 이제 밀린 사진이 한 장 또는 두 장 정도쯤 되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네, 무수히 많은 반복톡에서 100컷을 찍었을 때 한 장이나 두 장이 나오면 그럼 성공하신 거거든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중 노출 부분, 우리 마지막에 실습하셨던 움직이는 피사체를 다중 노출할 때 카메라 설정 정보하고 또 보정하는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닝 촬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8분의 1초로 해서 따라가시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 되실 건 없으시죠. 자, 다중 노출 메뉴 들어오시면요. 메뉴 들어오시면 사진 촬영 메뉴에 바로 다중 노출 부분이 있죠. 다중 노출은 이제 계속 하실 거면 연속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고, 촬영 건수는 저희 현장에서 7장 정도로 했었죠. 7장 정도로 하시고요. 움직임이 너무 가깝게 붙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떼어내시면 돼요. 보통 장수는 이렇게 홀수로 하시는 게 전체를 다 쓰시거나 중간을 뜯어내거나 할 때 좀 좋기 때문에 홀수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 가산, 그 다음에 가중 평균 가산은 오버레이가 돼서 뒤에 뚫려버리니까 밝게 어둡게 둘 중에 하나인데, 피사체 즉 모델이 어두운 색상을 입고 있었고 뒤에가 밝다면 어둡게를 해야 앞에 있는 그 무거운 피사체를 잡겠죠. 대신 어둡게가 우선이다 보니까 우리 모델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죠. 스케이트보드 타는 데서 이제 분위기가 어울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반바지를 이제 입게 했는데요. 그러면 다리가 밑에 다리살이 노출이 된단 말이죠. 뒤쪽의 배경이 만약에 다리살보다 더 무거운 부분이 생긴다면 다리가 뚫리는 현상이 또 이제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초적인 방법은 제가 일단 어둡게를 해놓고요. 모든 노출 유지, 이 로우 파일을 합성도 되지만 로우 파일을 따로따로 보관하십시오. 촬영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현장에서 드렸던 이유는 이 사진을 갖고 다시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분판해서 보정을 해주셔야 그래야 조금 맛깔스럽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방법은 설정 방법은 뭐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셔터 스피드는요. 현장에서 대략 한 250분의 1초 정도 말씀드렸는데 근접거리 좀 짧다면 또 움직임이 빠르다면 셔터 스피드를 한 500이나 500분의 1초나 또는 800분의 1초 또는 아주 더 쏜살같이 빠르다면 1000분의 1초 정도는 좀 올려주셔야 좀 뚜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셨던 250분의 1초보다는 조금 더 올리는 걸로 다시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조리기에는 좀 깔끔하게 보여지는 상태 확인하시면 되고요. 타겟 지점, 서 있는 모델을 서 있으라고 하고 삐릭 하고 잡았었죠. 그런 다음에 렌즈 MF, 바디 MF 돌려놓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그 지점을 연출해서 통과를 해줄 거니까요. 네. 다중 노출로 연속 촬영을 하시면서 AF를 계속 그대로 쓰려면 중간에 AF가 튀어서 뒤쪽으로 뺏기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VR기는 꼭 끄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DSLR 카메라 쓰시는 작가님들은 렌즈의 VR 스위치가 오프로 스위치가 직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미러리스 우리 쓰셨던 그린비 선생님하고 동백공인 작가님께서는 혹시 이제 앞에 장착하신 게 Z 미러리스 전용 렌즈일 경우에 VR 스위치가 없고 카메라에서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항상 삼각대에 올라가면 VR 꺼야 되는지 또 키셔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메뉴 카메라 쪽에서 조치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DSLR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그냥
그동안 해오셨던 습관적으로 스위치를 바로 하면 되는데 미러리스는 조금 이제 약간 깜빡하고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속으로 찍으셔야 되니까 릴리즈 모드를 CH 고속으로 초당 7장 정도로 맞춰서 이제 가는 거죠. 초당 속도를 맞추고 우리 Z9 쓰셨던 우리 작가님들께서는 또 초당 속도를 뭐 7장, 8장 그 정도 맞춰놓고 촬영 장수는 뭐 더 많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합성할 때 중간중간에 뜯어내거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장수는 최소한 7장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는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또 뜯어내시면 되니까. 합성 결과물 자체가 아주 한 방에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똑같이 고속 연사 7장을 맞춰 볼까요? 저는 이제 D850에다가 밑에 연사 그립을 달았기 때문에 초당 9장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새로 그립을 달지 않으셨으면 바로 이제 7장이 되셨을 거고요. 요거를 연속 컷수 요거를 7장으로 맞춰놓고 고속 연속 촬영 D850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속 촬영이 딱 최대치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저처럼 그립을 만약에 단다라면 저속 CL 쪽으로 해서 7장을 맞추시면 되고 아니면 고속 그립을 달지 않았으면 그대로 7장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세로 그립을 달았기 때문에 9장이 나오니까 7장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속 연속 촬영으로 세트를 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꼭 그래야 되는 정답은 아니지만 다중 노출 컷수하고 초당 속도하고 맞추면 저희 현장에서 촬영했었던 그 정도 움직임의 1초당 속도하고 맞추면 딱 괜찮으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대략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출발 지점에서 조금씩 변동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촬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세로 그립을 D850 쓰시는 작가님들, 저처럼 배터리 그립을 쓰시지 않는 작가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일단 저는 요거는 원래대로 저속 연속 촬영을 그냥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고속 연속 촬영으로 해 놓겠습니다. 카메라 지금 화면에 보시면 9장으로 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배터리 그립을 달아서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연속으로 오면 찍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촬영을 MF로 이제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7장을 찍게 되는 거죠. 결과물을 만약에 합성을 하실 때 Z9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합성 결과물이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합성되어 있는 거를 재생화면 버튼으로 해서 바로 보시면 되고, 우리 DSLR 쓰시는 작가님들은 만약에 바로 자동으로 합성이 안 되면 반 셔터를 한번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모래시계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재생 버튼으로 합성한다 이렇게 반 셔터를 눌러서 합성이 된 거를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촬영 정보는 기본적인 메타 정보,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이고는 뭐 큰 문제는 없으시니까 그렇게 조치하시면 되고, 이제 합성되어 있는 카메라가 만들어주는 결과물 말고요, 따로따로 찍었던 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쫙 맛깔스럽게 만족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이제 포토샵 열었습니다. 이제 찍었던 사진 중에서 7장이니까 7장의 로우 파일이 별도로 이제 있겠죠. 일단 속도를 조금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JPG 파일로 저는 미리 이제 좀 한번 변환을 해놨습니다. 먼저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에서 7장을 이렇게 한번 불러갖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위치들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요, 삼각대로 고정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스 이미지 자동 맞춤 시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치 피사체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체가 다 뿌얘집니다. 네. 고급 개체로 묶지 마시고 요거 둘 다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불러갖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촬영된 사진들이 이렇게 이제 불러와지죠. 자,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출발이 바로 이 부분이죠. 출발 다리에서 요 다음에 일단 요거 밑에 거를 잠깐만 꺼보겠습니다. 요걸 꺼보고 두 개만 한번 보죠. 위쪽에 있는 요 첫 번째 사진을 불투명도를 조금만 내려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이 여기 있네요. 두 번째. 네. 전체적으로 한번 딱 키신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불투명도를 한번 낮춰보죠.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대략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인하는 정도 용도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제일 첫 번째 여기에다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씌워서 아래쪽을 보여주는 방법을 한 개, 네,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가 있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된 부분에 그 자리를 검정색으로 뚫어내면 아래쪽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자리를 보이게 할 거니까 일단 요 첫 번째 걸 잠깐 꺼야 되겠죠. 요 위치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좌측에 개체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개체 선택 도구로 이렇게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움직이는 요 모델, 스케이트보드 타는 모델을 개체 선택을 해서 정확하게 눕기 따기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배경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앞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잘 따집니다. 자, 개체 선택이 됐죠. 그러면 그림자까지 같이 갖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자까지. 그렇다면 올가미 도구로 플러스 더하기 누르시고 그림자가 생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갖고 와 주십시오. 이렇게요. 추가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쪽 레이어 마스크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정경색이 검정색으로 된 상태에서 요 정경색으로 여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편집 7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요 자리인데 요 가시성을 딱 키워주셔야 되겠죠. 자, 요 자리에다가 바로 편집 7 검정색 또는 정경색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요 마스크 레이어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쪽을 뜯어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컨트롤 D 해서 디셀렉트 선택해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동작이 바로 이제 똑같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나오죠. 요 부분은 이제 이쪽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요 상태에서는 다시 검정색이 아니라 원래가 흰색 자리였으니까 여기를 뒤쪽에 있는 요 첫 번째 사진의 자리가 보일 수 있도록 반대로 흰색으로 해서 흰색 브러쉬로요. 불투명도는 대략 한 30 정도로 너무 갑자기 확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브러쉬는 최대한 좀 부드러운 거 쓰시는 게 좋죠. 부드러운 걸로 하시고,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살짝 브러쉬 크기 키우신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출발한 요 다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 지워주시면 돼요. 네. 레이어 마스크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앞에 뒤에 있는 게 이제 정리가 됐죠.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쭉 다 붙겠죠. 그런데 이 다중 노출 형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작업이 조금 너무 많이 번거로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손쉽게 가는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했던 걸 삭제를 하겠습니다. 단계는 7장인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섯 번째 요걸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 갈라서 네 장만 가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좀 거리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자, 이 상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요쪽에 요걸 잠깐 끄고요. 요걸 잠깐 끄고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움직여 있는 자리. 이것도 마찬가지 개체 선택으로 이렇게 개체 선택 한번 해주십시오. 개체 선택해서 포토샵이 자동으로 확인을 해줄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개체 선택이 이제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아래쪽에 그림자까지 같이 조금만 더 포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셔가지고 요 그림자 부분만 Shift 키를 누르시면 Shift 키를 누르시면 플러스가 되죠. 요만큼 요 정도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요. 요 정도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를 선택 부분을 하나를 복사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J 눌러서 하나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켜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선택으로 잡아놨던 요거를 요 위로 끌어 올리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바닥에 있는 줄 이 배경들은 똑같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바닥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눕기 따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요게 원판 요거 하나 땄고요. 요번 것도 요것도 하나 따겠습니다. 요거 두 개 잠깐 죽여놓고요. 요거 잠깐 빼고 요 자리에 다시 개체 선택 도구로 이렇게 보면 레이어 마스크를 쓰셨을 때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빠르고 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각 장면마다 두 개일 때는 편안한데 여러 개가 있으면 중간중간을 다 복합해서 또 뚫어줘야 되다 보니까 조금 작업이 조금 많이 번거로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올가미 도구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Alt 키를 누르시면 마이너스 이만큼 뚫어내겠습니다. 이 정도. 어차피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림자는 추가하셔야 되니까 요만큼은 또 추가하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J 하셔가지고 요거를 맨 위로 또 끌고 올라가십시오. 다 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 거 여기 다시 요거 싹 끄고요. 요거 끈 상태에서 여기도 맨 마지막 거 뒤쪽에 지금 자전거가 지금 좀 있는데요. 조금 좁게 해서 자전거가 방해되지 않도록 요만큼 요 정도. 자, 개체 선택. 포토샵이 자동으로 감지해 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선택이 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그림자만 또 따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올가미 도구 선택하셔가지고 플러스 Shift 키 누르시고 그림자까지 한 요 정도까지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J 하셔가지고 다시 요것도 위로 끌고 올라가 주시면 돼요. 켜보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뚫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Z9 쓰시는 동백꽃이 작가님하고 우리 그린비 선생님은 9에 별도로 특화되어 있는 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찍어놓은 거를 다시 9에만 있습니다. 요거는 니콘 전기종 통틀어서 미러리스 다른 미러리스는 없고 Z9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월달 오프라인 따로 오실 때 이때 하셨던 촬영 사진을 한번 지우지 마시고 메모리 카드에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카메라를 갖고 오시면 카메라에서 이런 식으로 다중 노출에 어둡게 하기 그 설정 말고 따로 카메라에서 수정 메뉴에서 또 조치하는 방법이 Z9엔 별도로 따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월달 마무리 짓고요. 우리 이제 10월달에는 또 라이트 페인팅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정규반 1기 하셨던 작가님들 라이트 페인팅 하셨는데 똑같이 반복해서 예전에 하셨던 거 똑같은 거 그런 거 해드리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제가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하는 주제는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재미나게 또 기존에 하셨던 거하고 다른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뻔한 거 아니라 했던 거 또 그냥
또다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또 다른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불꽃 촬영이 있죠. 요거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좀 사람이 뭐 역대 최다일 겁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 참여하실 작가님들 위해서 하루 전날 10월 8일 날이 한강 불꽃 축제니까 10월 7일 날 저녁에 참석하시게 돼 그 촬영하러 가실 작가님들은 영상으로 해서 해결해 드릴 부분이 아니거든요. 직접 뵙고 카메라 동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 전날 10월 7일 저녁에 저녁 8시에 오시면 제가 불꽃 촬영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방법 깔끔하게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각 작가님이 단독으로 가시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촬영하실 수 있도록 싹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전에 알려드려야 또 잊지 않고 그대로 또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10월 8일 불꽃 촬영이고 10월 7일 저녁에 오시면 임시 강좌로 편성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공식 일정은 제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일정표 올려드렸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10월 7일 날은 한강 불꽃 축제 가시는 작가님도 계실 테니까 가시고자 하는 작가님들을 위해서 촬영 방법을 하루 전에 좀 정리해드리는 임시 강좌를 한번 따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우리 9월달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0월달에도 재밌고 즐거운 강좌 또 준비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고생 많으셨습니다.